근데 여러분들 쿨하다는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세요? 저는요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다정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관계의 힘입니다. 2013년 9월에 출간됐고요. 지은이는 레이먼드 조, 유명한 책을 썼어요. 바보 빅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분이 국내외를 오가면서 영화, 방송, 만화, 출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문화 컨텐츠 작가 겸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목을 봤을 때는 소설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분명히 소설을 읽었는데 전해지는 메시지가, 그리고 읽은 뒤에 그 남겨지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깨닫는 관계라는 것에 대한 비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관계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가장 잘 정리한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관계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래요. 학연, 지연, 각종 연, 관계의 설정 끈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이 책에서는 관계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읽어보시면 내가 하고 있는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의문이 떠오르실 거고요. 그 관계가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를 배려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아마 생각을 깊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을 좀 만나볼게요. 인간관계란 물처럼 자연스러워하는 법이지, 이익을 위해서 억지로 맺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네. 어떤 할아버지가 주인공한테 하는 조언인데, 비즈니스 관계는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비즈니스 관계가 시작이지 않을까요? 근데 비즈니스가 아니면 사실 인연이 될 수도 없었을 테니까 잘만 유지한다면 오히려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요즘에는요 비즈니스 관계에서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발전하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을 보여주기 싫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같은 회사에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 충분히 보여지지 않겠어요? 이상하죠. 근데 여기에서 지은이는 자신의 답을 내놓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네. 인간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네. 이야, 이 무슨 이론적인 이야기인가요? 비즈니스 관계라고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조직이나 팀을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꼭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하는 게 아닌 건 다 아시죠? 팀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쿨하다는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세요? 저는요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흑인 노예들의 절망감에서 나왔다는 그 사실을. 와, 정말 이 쿨하다는 말이 그렇게 멋지게만 보이진 않더라고요. 탈출구가 없는 노예들의 자포자기하는 그 심정이 감상적으로 포장된 게 바로 쿨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노예도 아니면서 쿨하게 행동을 하지. 재밌는 건 쿨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남의 시선을 엄청나게 의식한다는 거야. 주인공을 도와주던 어떤 어른이 또 한 말인데, SNS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단박에 이해가 돼요. 타인들과의 관계를 불편해하고 타인이 주는 관심을 마다하면서도 인터넷에서는 아주 그냥 봐달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모순 아니에요 이거? 저 정말 신기해요. 근데 쿨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멋지게 보이려고?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싸우기도 무섭고, 뭔가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또 무섭고, 용서 빌기도 무섭고, 사랑할 용기도 없는 모습인데, 이런 거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쿨한 척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지은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분간 쿨하다는 말을 쉽게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자네를 증명하는 것은 자네의 육체도 능력도 아니네.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이 나를 증명해주지. 와,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한동안 진도를 못 나갔어요. 내 주변에서 나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누가 있지? 생각을 해보지만 이제는 자신있게 누군가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책을 읽고 나면요,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증명해줄까? 존 디마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식인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고, 성공한 인물은 어떠한 사람을 알고 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지식인이라면 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인물들을 알고 있을까? 근데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들이 없죠? 맞아요. 이 문제는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랑하기보다는 제 주위에 있는 지인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해서 그 성공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을 알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의 성공에 떠오르는 인물이 된다? 이야, 이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나를 증명해준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인맥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인맥의 과부하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인생을 양이 아닌 질로 측정하라. 10,000명의 인맥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더 가치 있다.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야, 여러분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디선가 비슷한 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여기저기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추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쉴 새 없이 누군가와 대화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소통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 상대가 기존의 인맥이든 아니면 새로운 인맥이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정말로 하는 것은 다 소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착각하면 안 돼요.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소통을.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는 부부싸움을 자주 해서가 아니고 제대로 잘 싸우지 못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도 일종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떠한 형태로든 소통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대화를 나누고 나서 나만 소통을 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위에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한 명이든 뭐 그 이상이든. 그런 지인들은 나와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마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는 정말 특별해. 내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야, 그 친구는 내 마음을 정말 잘할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줄까요?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대를 배려해서 이런 것도 해주었고 이런 것은 하지도 않았어. 내가 얼마나 특별하게 대해주고 생각해줬는데? 라는 입장을 갖겠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봐야 돼요. 오히려 내가 배려해 주었다고 하는 게 불편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바로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하시고 소통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나중에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지는 관계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서로가 상처받지 않는 관계 속에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직접 읽어보시면요, 여러분들 자신만의 방법과 스킬을 정말로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진정으로 행복해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